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4년 넘게 2천에서 3천 사이 박스권에 갇혀있던 그 코스피가 겨우 3개월 만에 4천을 넘어 5천까지 치솟은 거예요. 지난해 삼성전자는 125%, SK하이닉스는 무려 270%나 급등했죠. 이 상승장에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이제 돌이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어요. 코스피 5천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그 해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4년, 무려 4년 넘게 코스피가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 아세요? 2천에서 3천 사이요.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올라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으면 또 올라가고 끝이 안 보이는 횡보장이었죠. 이 지루한 장세가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을 지치게 했는지 몰라요. 40대 이 과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과장님은 2021년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때 코스피가 3천을 찍고 내려오던 때였거든요. 곧 다시 오르겠지 하고 버텼어요.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을 버텼어요. 근데 지수는 계속 제자리였어요. 주변에서는 주식 접으라고 예금이 낮다고 했죠.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에 4천을 뚫더니 불과 3개월 만에 5천까지 와버린 거예요. 3개월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세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가 1000포인트 오르는데 보통 1년에서 2년은 걸렸거든요. 그게 3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차트를 보면 확실히 느껴져요. 예전에는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계단식으로 한 칸씩 밟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로켓처럼 쏘아 올린 거죠.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상승장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격차예요. 시장에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직장인 김대리와 박대리예요.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연봉도 비슷해요. 작년 초에 둘 다 5천만 원씩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김대리는 반도체주에 넣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반 시켜. 박대리는 불안해서 그냥 예금에 넣었어요. 금리가 꽤 높으니까 안전하게 가자 싶었던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둘의 자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김대리의 5천만 원은 1억이 넘었어요. 삼성전자가 125%, 하이닉스가 270% 올랐으니까요. 예금에 5천만 원을 넣은 박대리는요. 이자 붙어서 5,200만 원 정도 됐어요. 같은 시간 같은 돈이었는데 결과는 2배 차이가 났어요. 박대리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5천만 원을 잃어버린 기분인 거예요. 실제로 돈을 잃은 건 아닌데 남들이 버는 걸 보니까 내가 가난해진 것 같은 거죠. 이 위기감이 지금 시장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미 많이 오른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나만 이 파티에서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도 있어요. 올라타자니 무섭고 관망하자니 불안하고 지금 투자자들이 딱 이 상태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낸 걸까요? 스모킹건, 결정적인 방아쇠가 있었어요. 바로 트럼프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유럽을 향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었어요.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한테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거죠. 왜 그랬냐고요? 그린란드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했거든요. 근데 덴마크가 안 판다고 버티니까 관세로 압박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세요?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잖아요. 술키어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때 시장이 얼마나 출렁였는지 다들 기억하니까요. 이른바 그린란드 리스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철회 선언을 한 거예요. 관세 안 때린다고요? 나토 사무총장이랑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풀겠다고 한 거죠. 시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한 방에 치워진 거예요.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죠.
불확실성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요?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불확실한 뉴스를 더 싫어해요. 나쁜 뉴스는 적어도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확실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들 움츠러들어요. 매수 버튼을 못 누르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 거치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억눌러 있던 매수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댐이 무너지듯이 돈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1월 22일 장중에 코스피가 5천선을 처음 돌파했고 23일에는 아예 안착해버렸어요. 이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준점이 세워진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철회 소식에 미국 증시가 먼저 반응했어요. 환호성을 지르며 올라갔죠. 나스닥이 뛰고 S&P 500이 뛰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훈풍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이해가 돼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났거든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안전자산인 채권에서 돈을 빼서 주식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신흥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죠.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 어디겠어요? 반도체 강국 한국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AI 붐이 터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터뜨리는 거 보셨죠? 그 수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AI도 없으니까요. 증권사들 반응도 재밌어요.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이던 곳이 지금은 18만 원으로 올렸어요. 하이닉스는요? 50만 원 말하던 곳이 이제 90만 원을 외쳐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건 수급이에요.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관도 같이 사요. 이걸 쌍끌이 매수라고 하거든요. 양쪽에서 끌어당기니까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개인이 팔아도 받아주는 사람이 넘쳐나는 거죠. 지금 한국 증시가 딱 그 상태입니다. 이번 5천 시대 1등 공신이 누구냐고요? 두말할 것 없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이 두 종목이 코스피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나 다름없어요. 시가총액 1위, 2위잖아요. 이 둘이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이는 구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나요. 지난 1년간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125%예요. 2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작년 이맘때 7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15만 원을 넘어섰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15만 전자라고 불러요. 몇 년 전만 해도 10만 전자가 꿈이었거든요. 10만 원만 가자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어 15만 원까지 와버린 거예요. SK 하이닉스는요, 더 미쳤어요. 270% 올랐어요. 거의 4배 가까이 된 거예요. 작년에 20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76만 원이에요. 76만 에스트릭스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주식이 아니라 로또예요. 1억 넣었으면 3억 7천이 된 거잖아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AI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미쳐 있잖아요. 챗GPT 나오고 나서 AI 경쟁이 시작되는데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엔비디아 GPU가 AI의 심장이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AI의 혈관이에요. 없으면 안 돌아가요.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도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반도체 공룡이 달리니까 코스피 전체가 달리는 거예요. 지수를 상당 부분을 이 둘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면 코스피 5천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에요. 이번 상승장의 숨은 주역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100조요. 몇 달 전만 해도 50조대에서 놀던 회사였거든요. 2배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현대차가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시장이 현대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차가 뭘 했냐면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거 아시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낸 거예요. 두 발로 걷고 뛰고 물건을 집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된 거죠.
시장 반응이 어땠냐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현대차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만년 저평가주였어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안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PER이 한 자릿수였어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가장 싸게 거래됐어요. 왜냐고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성숙 산업이니까요. 성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로봇이 붙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로봇은 성장 산업이잖아요. 미래 먹거리잖아요. 테슬라도 로봇 때문에 주가가 뛰었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게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로봇테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게 된 거죠. 자동차와 첨단 기술의 결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총 100조를 찍은 거예요. 코스피 5천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듯이요. 반도체만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AI 슈퍼사이클의 2차 전지 반등까지 산업적 호재가 겹치고 또 겹쳤어요. 여기에 환율도 한몫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해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달러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사는 건데 원화가 약하면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한국 주식이 세일 중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다 수출 기업들 실적도 좋아져요. 달러로 벌어오는 돈이 원화로 바꾸면 더 커지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장들한테는 호재인 거예요.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확대 유도 이런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와요. 주주한테 더 돌려주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거든요. 같은 실적을 내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고요? 주주 환원이 부족해서요. 돈은 버는데 주주한테 안 나눠주니까 외국인들이 외면한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걸 바꾸겠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금에서 빠져나와 주식으로 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신흥국 증시에 돈이 몰려요. 한국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반도체 호황, 환율 우호, 정부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힌 거예요. 지수만 보면 축제 분위기예요. 코스피 5천 돌파, 역사적 순간, 뉴스마다 이런 헤드라인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모든 종목이 축포를 터뜨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수는 신고가인데 내 계좌는 조용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대형주는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매일 신고가를 찍고 있죠. 반도체, AI 관련주들은 축제예요. 근데 중소형주는요? 전통산업군은요? 조용해요. 아니,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빠지는 종목도 많아요. 50대 박 부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부장님은 작년에 중소형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PER 낮고 배당도 주고 실적도 괜찮은 알짜 기업들이었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거의 제자리예요. 코스피가 5천을 찍는 동안 그분 계좌는 10%도 안 올랐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대요. 이게 바로 양극화예요. 가는 놈만 가는 장세인 거죠. 돈이 대형주로만 쏠리고 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고, 기관이 하이닉스 사고, 수급이 몇몇 종목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외되는 거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도 있어요. 시총 큰 애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장은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수만 보고 아무 종목이나 샀다가는 큰일 나요. 시장 전체가 좋으니까 뭘 사도 오르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목 선정에 실패하면 지수는 축제인데 나만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져요. 난이도가 높은 장이에요. 증시만 보면 세상이 장밋빛이에요. 코스피 5천 돌파, 역대 최고치, 뉴스마다 호황이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아니거든요. 증시와 실물 경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겨버렸어요. 자영업 현장을 한번 볼게요. 요즘 장사 잘 되는 곳 있어요?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있어요. 폐업률이 사상 최고예요.
30대 자영업자 이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매출이 2년 전에 절반이래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주변 가게들 하나둘씩 문 닫고 있대요. 코스피가 5천이라는데 체감이 전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수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요.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1,900조 원이 넘어요.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가구가 수두룩해요. 고용시장도 불안해요. 일자리는 늘었다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단기 알바, 계약직 위주로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소비를 안 해요.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 매출이 안 늘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럼 증시는 왜 이렇게 좋을까요? 유동성 때문이에요.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부동산은 규제가 많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오는 거죠. 실물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넘쳐서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위험해요. 뜨거운 증시와 차가운 실물 경제. 이 괴리는 언젠가 메워져야 해요. 어떻게 메워지냐고요? 실물이 좋아지거나 증시가 내려오거나 둘 중 하나예요. 급하게 오른 만큼 급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조정은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스피 5천 시대에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코스피 지수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수가 5천이든 6천이든 그건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개별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이에요.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가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거나 사는 거예요. 지수가 좋으니까 뭘 사도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는 축제인데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날도 있다고요. 종목을 잘못 고르면 시장 소외주에 묶여서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테마나 유행만 보고 사지 마세요. 로봇주 뜬다고 아무 로봇주나 사면 안 돼요. AI 좋다고 이름에 AI 붙은 종목 다 사면 안 돼요. 진짜 실적이 나오는지 봐야 해요.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현금 흐름이 있는지,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형주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대형주는 오를 때 천천히 올라요. 근데 한번 꺾이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고점에서 덜컥 쌌다가 조정 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사세요. 지금 30%, 떨어지면 30%, 더 떨어지면 40%.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예요. 시장이 과열될수록 조급해지거든요. 남들 다 번다는데 나만 못 벌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에 뇌동매매하면 끝이에요. 포트폴리오를 무리하게 바꾸지 마세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 시장은 출렁거려요. 그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세요.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진 거예요. 분변히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그 이면을 봐야 해요. 극심한 양극화가 있고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어요.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남들 다 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냉철함이에요. 지수가 아니라 기업을 보세요.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보세요. 본질을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원칙을 지키세요.